이 상황에서 인간은 인간 이상이 된다는 거죠. 북한에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남정국 장원재죠. 조선민국 600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네. 벌써 일곱 번째. 네, 7번째. 네. 자, 남정국 작가 모셨습니다. 자, 마무리는 역시 북한입니다. 왜 북한입니까? 북한이 이 책이 결국은 성리학적인 자기중심주의, 정신승리, 산업공상의 신분질서 등등이 우리 민족사를 정말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성리학적 질서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막아보자 이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쓴 건데 그걸 이미 완벽하게 지금 21세기에 구현한 집단이 있다. 이미 구현했다. 네, 이미 구현했다. 돌돌성 완성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리학이 다시 그 기세를 올리기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암묵들이 좀 트여가지고 네. 폴란드처럼 인텔리 분자들을 데려다 싹 쏴 죽이지 않는 한은 네. 불가능해요. 아, 그 소련이 그 집단으로 폴란드 네, 죽인 거. 하틴 숲에 쏴 죽인 네. 거. 그 사회가 기능하려면 사회에 머리를 쏴 죽여야 되잖아. 네, 그때는 뭐 장교단 뭐 소위 이상은 다 쏴 모조리 죽였다는 죽였죠. 거 모조리 아니에요?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 네. 그럼 함부로 성리학이 대한민국을 재접수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북한은 아니다 그 얘기죠. 아, 북한은 이미 다 다 끝났다. 성리학적 질서가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 오히려 6.25 탈레반보다도 더한 그 주체사상 탈레반들이 네. 네, 북한 전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왜 북한은 성리학의 나라인가? 아니 당장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자, 인간의 결정은 인간 스스로 이제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인간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자. 그게 이제 김일성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도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도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북한이 쓰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완전 무결하고 김일성과 얼마나 혈연적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를 뛰어넘는 신분제가 어디 있어요? 리와 기의 측면에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와 기. 자, 네. 조선 시대에는 자 이렇게 봅니다. 리는 뭔가 정신적이고 고상하고 정말 인간의 그 추구해야 할 순수한 방향. 추구해야 될 방향. 기는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항상 이를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느냐가 조선의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래도 노노의 가치가 개인 수양이었기 때문에 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혼탁한 기를 좀 빼고 좋은 기로 바꿀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물론 열어놓은 거는 일부 극소수의 그 양반층한테만 열어놓은 거죠. 근데 북한은 이거를 아예 차단을 해놨어. 이것조차도 차단을 해놨어. 조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신체적인 생명하고 정치적 생명을 나누는데 그렇죠. 신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령을 위해서 완전 무결한 존재야. 그러면 내가 맑은 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말을 갖다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야 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생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수령과 일치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체적인 인간형. 그렇죠. 그러면 완벽한 리를 달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성리학이 완성이 된다. 철학적으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역에 김일성, 김정일 뭐 동상만 4,000개가 넘는다 그러고 가는 데마다 구호판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코믹한 얘기 좀 해주시지. 네.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네. 결국은 전 방위에서 향상이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자,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 단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 때부터 공산주의는 전기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제대로 쓰는 게 이른바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도 역시 전기 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죠. 제가 이제 탈북자 인권운동 하면서 그 베나 TV를 10년째,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 중에 그 고위 탈북자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선생님은 그래도 평양에 뭐 과학자 거리인지 창관 거리인지 50몇 층 아파트에 뭐 40몇 층에 사시다 오셨다는데 당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은 그래도 좀 일말의 고마운 마음 같은 게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장 박사, 그 물찌개지고 하루에 40층을 하루 3번만 왔다 갔다 해보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에 2번 다녀요. 오전하고 오후에. 시골 마을 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왔어. 오면은 그 밑에 1층에서 뭐 카드 놀이를 하든 뭐를 하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에 우르르 몰려서 그걸 타야 돼요. 근데 55층 아파트인데 이상하게 또 30 몇 층까지밖에 안 다녀. 그러면 그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노인분들 중에는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저기 땅 한 번 밟아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럼 거기는 로얄층이 1층이나 2층이겠네. 그렇죠. 펜트하우스는 저주받은 층이겠네. 아, 저 55층이면 아니 그거를 하루에 2번만 엘리베이터가 뭐 35층까지만 다닌다는데 그걸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닭을 친다까지는 뭐 상상이 가는데 돼지도 길러요. 그리고 물이 안 나와. 그 물이 안 나오면은 북한에서는 그 조선중앙방송이 요만한 물 가지고 이걸로 뭐 양치도 하고 밥도 짓고 세수도 하고 뭐 용변도 보는 이게 이제 조선 여성의 알뜰한 물 사용법이다 등등등. 그 이제 물찌개로 50몇 층을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저기 제가요. 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어머니가 18층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죠. 짧은 병에도 효자 없거든요. 어머니 얼굴 보고 와야 되는데 네. 나 18층 못 올라갔어. 아 그때 암투병 오래 하셨잖아요. 18층이 아니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 네. 36층이잖아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매일 네. 물지개 지고 네. 55층까지. 매일. 그것도 평양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평양 아파트 1, 2층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로얄층의 단점이야? 로얄층의 단점. 이게 폭격을 맞을 수 있어요. 왜? 물이 없잖아요. 예. 물이 없으면 한 방울의 물도 아껴야 되잖아요. 예. 그 이제 용변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 평양은 이상하게 그 동유럽식으로 예. 모든 아파트 문이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여는 건데 이렇게 안으로 여는 거래요. 아. 그래서 네. 대야 같은 데다가 소변 대변을 보고 그걸 밖으로 뿌려. 아니 저 루이 16세 때나 벌어지던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물이 없으니까 그 조금 좀 사는 집 같으면 비닐봉지 같은 데다 묶어서 투척. 그다음에 이게 어느 집에서 투척한 건지 모르게 얼른 문을 닫는 게 요령이에요. 아. 그러면 평양 아파트 주변은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원초적인 냄새가 장렬을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떠오르는 그런. 그렇죠. 그런 그런데 화장실이. 그런데 이제 북한은 아직도 이제 비료 생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거름 비료를 내라고 이게 마을마다 할당이 나와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공중 변소에 자물쇠를 해놓고 지켜 똥을 훔쳐갈까봐. 그래서
평양 주변에 그런데도 이제 알아서 수거를 해가요 그거를. 그 물 안 나와, 불 안 나와, 물이 없고 불이 없고 쌀이 없는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재밌긴 얘기지. 하잖아. 그게 남의 일이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재밌지. 남의 일이니까 재밌지. 자기 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북한은 소위 북한 헌법에 무상의료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무상의료의 민낯은 뭐냐? 병원에 가 약품이 없어.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에 가면 이 약을 판다고 암 시작을 가르쳐 줘요. 아,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사고 그거를 이제 의사는 아마 이렇게 나누겠지 뒤에서. 그리고 자 맹장 수술, 맹장이 터졌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구루마 한 대를 돈 내고 빌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싣고 가는 거야. 예. 요새 얘기야, 옛날 얘기야. 아, 요새 얘기예요. 21세기 얘기야. 재밌네. 아니 자전거에 싣고 가. 근데 병원에 가.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그 뒷돈을 주고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제발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변전소로 달려가서 어느 병원에 전기 좀 넣어달라고 수술실에 돈을 내. 예. 그리고 병원으로 와서 병원의 그 난방 담당자한테 이 수술실하고 입원실에 제발 좀 난방 좀 넣어달라고. 이게 무상의료의 민낯이에요. 어지간한 재력가나 실력도 아니면은 아프면은 상당히 힘들겠네, 그러면. 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데도 있었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하면서 누가 저주를 하는 거야. 네. 돈이면 다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게 많은데. 자,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어떤 서비스를 구입하고 싶어요. 무슨 축구장이나 뮤지컬 이런 걸 보고 싶어. 근데 돈이면 다 되는 사회는 어쨌거나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어. 근데 민족, 종교,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된다. 당신은 아시아 사람이라 입장 금지. 당신은 남자니까 이거 못해. 응? 당신은 뭐 성이 장씨니까 이거 안 해.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에 비해서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가 훨씬 더 진일보한 사회죠. 북한은 최근에 돈이면 다 되는 사회로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토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 북한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을 누가 가느냐?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토대가 좋아야 가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토대도 뭐 교장 선생님의 이른바 그 뭐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등등. 아무튼 이게 자꾸 그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게 어긋난다. 그 비 올 때 옷 입은 채로 나가서 빨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아, 세탁이 불가능하니까. 네. 우리도 영화, 한국 영화, 옛날 영화 보면은 머리 네. 감고 있는데 네. 물 안 나오면은 네. 뭐 이런 좀 코미디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가서 그냥 비 오면. 비 올 때 네. 비누로 이렇게 머리를 좀 했어. 네. 갑자기 비가 멈추면 어떡해? 그럼 뭐 알아서 그냥 아, 그런 거예요? 네.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온수 뜨뜻한 물이 나오는 목욕탕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탄광촌 같은데 아, 거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더운 물이 나온다는 거가 사람들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더운 물 나온다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제 물 안 나옵니다. 이 인요한 박사님이 어, 인요한 박사님이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직전이죠. 그때 이제 북한을 갔는데 해주 같으면 예전에 그 황해도 도청 소재지고 지금은 황해북동과 황해남동과 아무튼 북한에선 그래도 잘 나가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영환 뭐 북한식 5성급 호텔쯤 뭐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돈 얻어다가 그 모금해가지고 이렇게 그 의료 장비 사주고 이런 단체니까 제일 싼 방 주시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싼 방 가격으로 제일 비싼 방 주겠습니다. 뭐 김정은이 자고 갔대나 뭐 김정일이 자고 갔대나 뭐 이런 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비포장도로, 북한의 포장도로 몇 개 없습니다. 네. 아까 병원 얘기했잖아요. 그 월드뱅크에 다니는 제 후배가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을 가고 갔다 와서 이제 경악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두 가지가 충격이었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결정타였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가장 자랑하는 무슨 혁명 뭐 열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 갔는데 철제 침대에 녹이 다 벗겨져 있고 링게루병이 일본 맥주병 소독해서 쓰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제일 튼튼한 병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비뼈가 드러난 돼지를 자기는 생전 처음 봤다. 생물학적으로 어려운데. 생물학적으로 어려운데 아무튼 갈비뼈가 드러난 그리고 비루 먹은 소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골격이 다 보이는. 개가 마른 거는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돼지가 마른다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대요. 돼지가 말로? 네. 그다음에 평양에서 함흥까지를 가는데 거기에 시체들 안 치워간 시체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3대 충격을 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상어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현대미술. 네. 나는 그 돼지 갈비뼈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전시하면 예술일 네, 것 같은데. 그대로 사진을 찍어 오면 처음에 저게 무슨 동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나 소한테 줄 여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참 불행한 게 사람하고 돼지가 먹는 종목이 겹치잖아. 네. 서로 먹는 종목이 그렇죠. 달라야 되거든. 네, 똑같습니다. 네, 잡식성.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개도 마르고 돼지도 네. 마르고. 우리가 지금 지금 잠깐 옆길로에서 평양 병원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었죠? 아무 얘기나 해도 될 것 같은 거가요. 지금 네. 얘기가 워낙에 대부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얘기로 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요게 이제 챕터 중에 하나가 12챕터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 대한 얘기는 이 귀로 듣고 재밌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웃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눈으로 보고 진짜 이런 말 하면 북한 주민들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골개의 미학을 즐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현실이 되면요. 비참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북주민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아니 인간이 저렇게까지 하고 사나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북한에서 그나마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함경도 평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완전 조선시대라고 거의 그러던데 분위기가. 그렇죠. 양강도 자강도 뭐 이런 데는. 그 탈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네. 눈사람 부제가. 탈북자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히트하지 못했는데 북한에서는 뭐 국민가요식으로 히트한 노래가 있어요. 돈타령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그 홍수환 챔프의 동생 홍수철. 홍수철. 돈 때문에 속상하고 무슨 철부지 이런 노래 네. 부른 사람 아니냐? 그렇죠. 뭐 돈 때문에 뭐 기분 돈이란 무엇이길래 사람을 올리나 이게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거의 국민가요였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 때 얼마가 죽었느냐 학자들에 따라 얘기가 다른데 80만에서 300만을 보거든요. 근데 80만이 굶어 죽었다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라는 거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가요.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최빈국이 옛날 60년대 최빈국에 들어간다 할 때 어차피 100등 밑으로는 101등이나 160등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80만 명이 굶어 죽었다 300만 명이 굶었다 가지고 굶어 죽음의 경도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8천만 명 굶어 죽어도 같은 얘기예요. 네, 대량 아사가 났다는 것 자체는 났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 자체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사라는 거는 반드시 그걸 동반하거든요. 네. 식인. 네. 사람 먹습니다. 식인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조직적 식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도 숨기고 싶어 하는 거. 우크라이나 대기근 때. 대기근 때 네. 1년 동안에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러죠. 부모. 4살을 자식한테 죽은 부모가 있고
자식의 살을 먹고 살아남은 부모.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차마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없고 자기 부모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기근을 면하는데 북한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는 일어났죠.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식인, 그 SF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인간 사회에서 이제 식량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식인하고 이제 잡아먹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을 표하면서 그 인육을 먹는 무슨 영화도 있었는데 제가 그게 지금 저 얼마 전에 지금 아카데미 뭐 수상 후보로 올라간 건데 안데스 산맥의 비행기가 칠레 비행기. 네. 제가 한 봤는데 안 본 이유가 앞으로 나올 내용이 뻔하거든. 네. 이제 인육 먹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끔찍했냐면은 어떤 소녀가 집에서 도망쳤는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그 아버지가 자기 잡으려고 칼 가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들끼리 이렇게 눈치를 봐요, 애들도. 그래서 제일 약한 애를 잡아먹어. 누가 와서 애들을 잡아먹을까봐 애들을 창고에 가도 문을 밖에서 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용하더래.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잡아먹고 있더래요. 잡아먹는데 문제는 잡아먹기는 걔도 지사를 먹고 있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파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80만이 죽어도 300명이 죽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인간 이상이 된다는 거죠. 북한에 그 당시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해요. 우리 침울한 얘기 하지 말고. 북한에서만 코믹한 거 다 하나만 더 해줘. 코믹한 거. 예, 이거 다 해주면 책 안 사시니까 하나만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북한 물리학의 북한에서만 통용되는 법칙. 고이면 움직인다. 여기 고인다는 개념은 뇌물을 주면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리는 고인 양에 비례한다. 그리고 워낙 이제 사회 전체가 뇌물로 돌아가는 나라니까 당원은 당당하게 먹고 안전원은 안전하게 먹고 군인은 군데군데 먹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북조선에서 널리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한국에서 통용되던 속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 깜짝 놀라죠. 그 얘기를 어떻게 아십니까?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기다 쓴 게 1992년 다시 조선으로 김영삼이 그 기점으로 돌아갔고 돌고 돌아 성리학 600년 역사에서 정점을 찍은 북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으로 이 책을 간단한 이제 큰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2개의 키워드로 읽는 조선민국 600년. 조선 건국부터 1992년까지 600년 동안 지배했던 성리학이라는 괴물. 남한에서는 다시 한번 회상하려고 하고 북쪽에서는 이미 회상을 했고 그 얘기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책은 아직껏 없었고 당분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책들을 좀 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386이 아니에요. 성리학이지. 그렇습니다. 네, 성리학 싸우고 정신승리하고 싸우는 거고. 예. 승리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정신은 필요 없습니다. 정신 필요 없습니다. 승리하면 실질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취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만 알려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승리한 얘기를 하자라는 게 이 책의 집필 의도입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좀 주변에도 보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7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면서 가끔 누가 사회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 싶다고 했거든요. 내가 가방을 할 때도 있고 장모가 싸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 거는 어쨌거나 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장박사 썼으니까 장박사가 사회대로서 마무리 갖다가 하시죠. 하여튼 정신승리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생활도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아마 북조선식의 삶을 이상향으로 꿈꾸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극소수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쪽 방향으로 몇 걸음 더 내디디면 이거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일독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